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8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8번은 사실상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건 여기에서 은근히 5개념이 많이 잡힙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처음 개념을 들으시면야 이제 문제 될 건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먼저 선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 보통 여기서 5개념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 5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8번입니다. 읽어보시면 두 함수 fx, gx에서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 gx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 리미트 fx 더하기 gx는 이렇게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하신 다음에 얘 극한값은 알파, 얘 극한값은 베타니까 둘의 극한값을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f 더하기 g라는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서로 더해져 있는 형태일 때는 이 더해진 형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2번에서는 이번엔 두 함수를 서로 뺀 형태인데, 이랬을 때도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빼셔도 괜찮다라는 거. 3번에는 fx에다가 어떤 실수배가 되어 있을 땐 그 c가 밖으로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보시면은 f와 g를 더 곱해져 있는 이 형태의 함수인데요. 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f의 극한값 그리고 g의 극한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셔도 무방하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일단 약간 인상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수학 1에서 배웠었던 그 시그마에서 AK 더하기 BK라는 이 함수가 급수가 한다. 자, 수열의 합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로 이렇게 나눠서 쓰더라도 전혀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얘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즉 fx의 극한값과 그리고 리미트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더해준 것과 같냐라는 거에서, 자,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자, 요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5개념이 잡히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자, 뭡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더하기면 이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다며요. 빼기도 상관없다며요. 곱하기 나누기도 괜찮다며요. 갑자기 왜 요거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게 되려면 반드시 요 위에 있는 fx랑 gx가 무언가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형광펜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리미트 fx 더하기 2gx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선생님,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얘는 이렇게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2gx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서술형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틀렸다라고 할 겁니다. 자, 왜 틀렸다라고 하느냐? f랑 g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버리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하니 반드시 이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니 조심하여라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개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개념은 자 뭐 두 가지 써 있다고 뭐 두 개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요. 자, 밑에 있는 건 그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만 뭐가 하나 달라졌느냐면 지금 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네, 여기 위에랑 순서를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위에서는 이렇게 리미트 fx 더하기 gx는 이렇게 나눠놔도 상관이 없다.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네, 이렇게 나눠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자, 이 밑에서는 요 거꾸로 fx 더하기 리미트 gx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써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학을 공부하실 때 조금 잘못 공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a의 x제곱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자 뭐냐라고 하면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허나 지금 등호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호는 오른쪽에서 왼쪽도 성립하는 거란 말이죠.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걸. 그런데 오른쪽이 왼쪽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예를 들어 a의 7제곱은 a의 2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 될 수 있지 라고 하시면 헷갈려 하세요. 이게 되나? 되네. 네.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AB 더하기 AC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가 A로 묶어서 이렇게 A 곱하기 B 더하기 C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무슨 법칙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분배 법칙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오는 건요? 그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네, 제가 지금 분배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요걸 이렇게 써놨는데, 등호이기 때문에 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든 오른쪽에서 왼쪽 오는 거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등호일 때는 네, 방향성을 꼭 왼쪽에서 오른쪽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이 의는 뭐냐? 자, 이걸 또 따로 써놓은 이유는 보통 밑에 있는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면 리미트 fx의 극한값이 알파 그리고 gx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는요. 자, 리미트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리고 gx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자, 얘네들은 각각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네들을 지지고 볶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더하든 이 둘을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도 괜찮느냐면 이 둘을 더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가 될 텐데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는 이렇게 한데 묶어서 써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때문에 성립한다? 각각이 수렴하니까. 각각이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뭉쳐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바로 리미트 한데 묶어서 fx 더하기 gx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시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아이들 둘을 갖다가 이렇게 한데 묶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빼고 싶다면 네,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빼기, 여기도 빼기로 나오게 될 거예요. 곱하고 싶으면 곱하세요. 나누고 싶으면 나누세요. 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단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야. 한 녀석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런데 한 녀석이 수렴을 안 한대. 발산한대. 자, 그러면 절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수렴하는 아이들 둘이 있어야 더하기 지지고 볶고를 해도 되는 거지 한 녀석이라도 발산하는 애가 있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이랑 3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fx가 2에서의 극한값이 -1, gx의 극한값이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gx나 fx나 둘 다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문제 30번입니다. 자, 그랬을 때 gx 마이너스 2fx는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리미트 g와 마이너스 2 곱하기 리미트 f로요. 자, 그러면 fx의 gx의 극한값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3, 그리고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2,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느냐? fx의 제곱에다가 자, fx 더하기 3gx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곧바로 분모 분자로 나눠서 리미트 fx의 제곱에다가 이 분자도 리미트 fx 더하기 3gx,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됩니다. 자, 왜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기서 요게 되려면 각각 어떤 전제가 필요했느냐? 이 분모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자도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셨어야 했느냐? 제일 처음에 먼저 확인을 한번 했었어야 됩니다. 자, 뭘 확인을 했었어야 됐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재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써서 fx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자, 그럼 이렇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어서 이 둘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리미트, 자, 둘을 곱했으니 f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자, 얘네들은 플러스 1 곱해지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fx의 제곱은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fx 더하기 3gx란 녀석은요, fx가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gx는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해주면 여전히 수렴할 겁니다.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모두 다 수렴할 것이므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fx 제곱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느냐? 방금 구했듯이 1이 나오겠고요. 다음에 위에서 fx 더하기 3gx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쟤는 리미트 fx 더하기 3 곱하기 리미트 gx일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1분의 fx 극한값 마이너스 1에다가요. 자, 그리고 gx 극한값 3을 대입하셔서 9가 되니 결과적으로 얘는 1분의 8, 즉 8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8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f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해, gx가 3으로 수렴해. 그러면 진짜 이거 막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gx 자리에다가 바로 그냥 3 넣어버리시고요.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버리십시오. 그래서 3 플러스 2는 5다라고 바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 그냥 바로 무지성 대입을 하실 게 아니라, 자, 우선 어떤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시험장에서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자리에다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려.
마이너스 1 제곱하면은 1이겠고, 다음에 f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g 자리에다가는 3 집어넣어서 3, 3, 9. 그래서 8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32번이랑 3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지금 요 fx 더하기 2gx가 6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gx가 3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2fx-gx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겠습니다. 33번에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2gx라는 함수가 뭐냐면 6입니다. 그리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gx의 극한값은 3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악의 풀이는 뭐냐면, 최악의 풀이는 선생님 fx 더하기 2gx가 6이네요. 그럼 저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는 나눌 수 있잖아요. 리미트 fx로 그리고 리미트 2gx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자, 리미트 2gx의 극한값이 3, 요 gx 극한값이 3이니까 2배 하시면 6 되겠고, 그러면 뭐 더하기 6이 나오려면 얘가 극한값이 0이어야겠네요. 그래서 fx의 극한값은 0, 그리고 얘는 6이어서, 자, fx 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 그리고 gx 자리에다가 6 집어넣어, gx 자리에다가는 이제 3 집어넣어. 그래서 0 빼기 3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감 때리기 식으로 맞추시면은 안 됩니다. 이 풀이가 최악인 이유는 뭐냐면 정답도 심지어 마이너스 3이 맞아요. 네,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맞나보다, 이 풀이가 맞나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자, 그러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합니다. 자, 정확하게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함수 f 더하기 2gx가 6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하는 아이들끼리는 지지고 볶고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그쵸,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없기 때문에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느냐. 자, 바로 이 gx를 갖다가 제가 양변 2배를 해줄게요. 자, 2배 해주면 오른쪽은 6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둘을 지지고 볶고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을 서로 뺄 겁니다. 자, 빼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수렴한 애들끼리 뺄 때는 하나로 합쳐놔도 된다고 했었죠. 자, 하나로 합쳐놔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자, fx에서 2gx도 서로 빼주시게 되면 남는 게 fx만 남게 됩니다. 오면은 6 빼기 6이니까 0이 돼요. 자, 결과적으로 fx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거를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서야 2fx 그리고 gx가 서로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구하고자 했던 2fx-gx의 값은 나눠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리미트, 자, 2 리미트 fx 그리고 마이너스 리미트 gx가 될 것이고요. 자, fx의 극한값은 0이었으니까 얘는 0, 그리고 gx 값은 3이었으니까 자, 0 빼기 3 하셔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풀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지금과 같이 fx 더하기 2gx가 현재 6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gx가 현재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fx 더하기 gx가 뭐 6으로 수렴하고 gx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둘 중에서 f와 g 중에서 지금 현재 한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g는 제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f 더하기 g라는 꼴에서 이 한쪽 녀석은 수렴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어요. 자,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f는 수렴합니다. 더하기이거나 아니면 둘이 이렇게 빼기 상황일 때는 요 둘은 무조건 수렴합니다. 한쪽이 수렴하면 다른 한쪽도 무조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리미트 f 더하기 빼기 리미트 복호 동순으로 해가지고 리미트 g로 나눠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 왜 이걸 알게 되는 건가요? 한쪽이 수렴인 것만 가지고 어떻게 다른 한쪽도 수렴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건 바로 간단하게 리미트 g라는 녀석이 현재 지금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둘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빼기를 하면 얘는 리미트 g끼리 서로 사라지면서 f만 무조건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걔가 무조건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6 빼기 3 하시면 3 나오니까. 그래서 한쪽이 수렴하면 나머지 한쪽도 무조건 수렴하게 된다. 더하기 빼기일 때.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도 이 한쪽 g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가지고 나눠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나누자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은 조금 별표로 해둘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32번을 좀 어려워해요. 풀이 과정 자체를 들려줘도 헷갈려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32번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가 1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x-1분의 fx-1이 4다.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가 1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x-1분의 fx-1의 극한값이 4가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자, 첫 번째 거슬리는 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f 안에 x 외에 뭔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두 가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x 이외에 무언가 들어가 있으면.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등장인물이 두 개 있을 때 싫어하다 보니 그러면 마음에 들게 고칩시다. 등장인물을 하나로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 x-1을 갖다가 그냥 t라고 치환을 해버리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리미트 저 식을 조금 고치게 된다면 어떻게 됐느냐? t분의 f t가 나오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x가 1로 가까이 간다가 되어 있는데요. 자, 크게 좀 써보겠습니다. x가 1로 가까이 간다. 자, 얘는 화살표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팁이긴 한데 그냥 등호처럼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뭐 x는 1이다 라고 하면은 양변에 같은 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었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서도 양변에 같은 -1을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주면 얘는 x-1이 0으로 가까이 간다로 표현을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같은 말이죠. 뭐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나 x-1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양변에 -1을 하셔서 요 녀석을 x-1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 바꿀 수 있겠고, 그리고 x-1은 우리가 t로 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바꿔서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의 극한값이 뭐냐면 바로 4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x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t에 대해서만 써 있어. 자, 그러니까 불편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저는 리미트 요 t를 다 x로 바꿔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이 녀석의 극한값이 4가 된다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자, 왜 어려워하냐면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아까 전까지만 해도 t라는 녀석을 x-1이라 뒀잖아요.
근데 갑자기 t를 x로 두시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런 의문이 드실 텐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이걸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x가 여기 있는 x랑 같은 x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인 거예요. 같은 x 아니에요? 안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 x는 어떤 x였었어요? 바로 1로 가까이 가는 x였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 x는 누구냐면 0으로 가까이 가는 x인 거예요. 그냥 이 t의 포장지를 x로만 모양을 바꿔놨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러하니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동명이인, 제 이름을 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조성우고 저기도 어디 조성우가 있어요. 근데 조씨 성이 서로 달라요. 나는 풍양 조씨인데 저쪽에는 뭐 다른 조씨가 있어요. 또 뭐 서울 뭐 조씨든 뭐 어디 전주 조씨든.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같습니까? 다르죠. 예, 성이 다른데 성 그 본가가 다른데 그런 것처럼 이 x랑 이 x는 근본이 다른 애들입니다. 자, 그러하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x를 t를 x로 바꿔놓은 건 그냥 여기는 x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뿐이다 라고 간단히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x분의 fx는 4로 극한 수렴한다는 건데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x 플러스 fx, x제곱 마이너스 5fx 어딜 찾아봐도 x분의 fx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x분의 fx가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x 더하기 fx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5fx. 자, 어떡하긴? x분의 fx를 만들면 되지. 여기에다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위아래에다가 분수 형태일 때는 같은 걸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x분의 1을 위아래에다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주시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자,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fx가 되겠고요. 분자는 x-5 곱하기 x분의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분의 fx는 현재 4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4분의 자,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x는 한없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 곱하기 4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0이 나오겠고 얘는 수렴값이 결국 마이너스 4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념 9번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부터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중요하니까 꼭 복습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